여성의 몸을 이해한다는 것. 여성의 몸은 정직합니다. 작은 자극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그 반응은 숨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남성들이 그 신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입을 사용한 애모, 즉 구강성애는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가장 많은 오해와 실수가 일어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단순히 특정 부위만을 자극하면 여성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여성의 성감은 훨씬 더 섬세하고 넓게 퍼져 있으며 미묘한 차이에 따라 쾌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그저 핥기만 하거나 세게 빨기만 하는 방식은 오히려 여성의 몸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긴장을 불러일으켜 쾌감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와 그 이유. 많은 여성들이 사실 속으로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상대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망하거나 상대방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많은 남성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수많은 여성들은 조용히 감정을 삼키며 관계를 이어갑니다. 여성의 성기는 단순한 한 지점이 아닙니다. 그 주변 조직, 연결된 신경, 그리고 그 반응이 몸 전체로 확산되는 과정까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놓칠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성의 몸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관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단순한 스킬에 있지 않습니다. 상대의 몸을 관찰하고 그 미묘한 변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성의 몸이 보내는 신호는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호흡이 빨라지는 순간, 골반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순간, 근육이 이완되거나 긴장하는 순간. 이런 변화는 눈으로도, 손끝으로도, 입술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이 이런 신호를 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직 내가 하는 방식만을 믿고 반복하기 때문에 상대의 실제 반응은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듬과 호흡의 과학. 입으로 하는 애무의 본질은 강한 자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리듬과 호흡이 핵심입니다. 혀의 방향이 직선적인지 곡선적인지에 따라 자극의 결이 달라집니다. 압력이 지나치게 강하면 긴장을 유발하고 너무 약하면 무감각해집니다. 호흡을 멈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리듬을 섞어주는 것만으로도 여성의 몸은 안정되고 열림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조율된 자극은 단순히 국소적인 쾌감을 넘어서 몸 전체를 따라 확산되는 전율로 이어집니다. 쾌감은 심리와 연결된다. 여성이 진정으로 만족하는 순간은 단순히 쾌감을 넘어섭니다. 그 안에는 심리적 안정감, 신뢰, 그리고 존중받는 감각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즉, 여성이 몸을 열고 반응하는 것은 단순히 자극 때문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내 몸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느낄 때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구강성애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유학적 심리적 연결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마무리. 여성을 만족시키고 싶다면 단순한 방법이나 특정한 비밀 동작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몸을 읽고 반응을 존중하며 함께 호흡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성의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남성이 할 일은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섬세하게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그 순간 비로소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성적 만족을 넘어 진짜 친밀함과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여성의 몸을 존중하는 입맞춤의 단계. 많은 남성들이 구강 애무라고 하면 곧바로 클리토리스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건물의 옥상부터 올라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친밀감과 쾌감을 원한다면 반드시 입구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단계. 바깥에서 시작하기. 처음은 대음순 바깥쪽입니다. 이 부위는 상대적으로 자극에 강한 편이지만 여성의 심리적 긴장을 풀어주는데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혀보다는 입술을 사용해 부드럽게 스치듯 마치 사랑을 속삭이듯 다가가야 합니다. 이 순간 여성의 호흡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2단계. 경계의 부드러움. 다음은 음순과 클리토리스 사이의 경계 부위입니다. 이곳은 신경이 매우 민감하게 분포되어 있어 자극이 거칠면 통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혀끝이 아니라 혀의 옆면을 사용해 넓게 천천히 쓸어내리듯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빠르고 날카로운 움직임은 금물입니다. 여성의 골반이 조금씩 들리며 반응한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3단계. 클리토리스 주변. 많은 남성들이 중앙만 집중적으로 자극하다가 오히려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사실 여성의 신경 분포는 중심보다 양옆의 작은 구간에서 더 풍부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 부위를 부드럽고 일정한 리듬으로 자극하면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젖히며 반응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중심부보다 옆면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4단계 숨결과 온도의 리듬. 이제 모든 자극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은 호흡입니다. 단순히 빠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숨결을 섞어 리듬 있게 흡기와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여성의 몸은 촉각뿐 아니라 온도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혀와 숨결이 함께 움직일 때 골반 근육은 반사적으로 조여들며 파도 같은 반응이 시작됩니다. 5단계 멈춤의 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춤입니다. 끊임없는 자극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순간에 멈춤을 주면 여성의 신경계는 더 큰 파동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시작했을 때 마침내 깊고 강한 쾌감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옵니다. 실제 사례에서 확인된 변화. 70세 이창수 씨는 아내와 40년을 함께했지만 점점 성적 친밀감이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점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클리토리스에만 집중하기보다 배꼽 아래부터 천천히 입술로 내려가며 대음순 바깥을 감싸주었고 혀의 옆면을 활용해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그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고 오랜만에 몸 전체가 떨리며 처음 같아 라는 말을 했습니다. 반대로 67세 김창수 씨는 늘 열심히 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빠르게 혀를 움직이고 안쪽까지 깊게 자극했지만 아내는 오히려 몸을 긴장시키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제가 전한 조언은 단 하나였습니다. 입술과 혀를 멈추고 숨결로만 전해보세요. 그 단순한 변화가 아내의 몸과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다림과 호흡, 그리고 다시 열리는 친밀감. 김창수 씨는 어느 날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오랫동안 함께했지만 점점 서로의 친밀한 시간이 어색해지고 멀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늘 같은 방식이었고 아내의 몸은 점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클리토리스를 직접 자극하지 않고 그 주변을 천천히 감싸며 입술로 부드럽게 눌러주고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다리가 서서히 열리더니 허벅지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성의 반응을 끌어내는 열쇠는 강한 자극이 아니라 기다림과 호흡이라는 사실을요. 73세의 박진호 씨는 평생 노인이 무슨 성생활이냐라며 웃어넘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폐경 이후 점점 피부가 예민해지고 작은 접촉에도 거부감을 보이는 것을 보고 그는 처음으로 섹스가 아닌 예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조급하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성기를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고 아내의 허벅지 안쪽과 치골 주변을 천천히 입술로 눌러주며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클리토리스에는 단 한 번, 단 5초 동안만 혀를 얹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짧은 5초 동안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느낌, 정말 오래간만이야. 이 경험은 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젊음이 아니라 정성스러운 기다림과 섬세한 감각이 관계를 다시 살려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가지 공통점. 여러 사례를 통해 드러난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천천히, 더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더 정성스럽게, 남자의 리드가 아니라 여자의 반응을 읽는 눈. 이것이야말로 관계를 다시 열고 잊혀졌던 친밀감을 되살리는 비밀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여성의 몸은 강한 자극 때문에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다림과 호흡, 그리고 멈춤 속에서 문이 열립니다. 많은 남성들은 빠르게 핥고 강하게 빨면 효과가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쾌감은 그렇지 않습니다. 느린 리듬, 따뜻한 숨결, 그리고 부드러운 순서 속에서 태어납니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 속도.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혀보다 입술, 입술보다 숨결이 먼저입니다. 따뜻하지만 지나치게 뜨겁지 않은 숨결이 여성의 신경계를 깨웁니다. 2번째, 순서. 직선적으로 곧바로 클리토리스를 향하지 마세요. 허벅지 안쪽 대음순, 바깥 음순의 경계, 클리토리스 주변,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3번째, 멈춤. 계속 자극만 주는 것은 착각입니다. 잠시 멈추는 순간 여성의 몸은 더 큰 파동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했을 때 진짜 폭발적인 반응이 찾아옵니다. 실천 조언. 입술로 길게 눌러주기. 혀는 문지르듯
리듬을 만들기 숨결은 부드럽고 일정하게 유지하기 클리토리스 중심은 가장 마지막. 단 한 번만 다가가기 이 단순한 네 가지 원칙만 지켜도 60대 이후라 할지라도 상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성생활은 끝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이 들어 무슨 새로운 걸 배우겠어.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처럼 단 한 가지 새로운 감각을 배우는 날이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은 정직합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몸과 마음이 동시에 열리는 경험을 한다면 그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성관계든 예무든 아니면 단순한 손끝의 스킨십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경험은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마무리 이 글을 읽는 당신은 분명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시 열고 싶은 분일 겁니다. 오늘 밤 서두르지 말고 아주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그녀의 표정, 몸의 떨림, 손끝의 온도가 말해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아는구나. 성생활은 나이가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단단해지는 감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60대 이후 부부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친밀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언제나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